봄이 되면 유독 콧물이 멈추지 않고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꽃가루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의 정확한 원인과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꽃가루를 위험한 물질로 잘못 인식하면서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실제 위험 물질에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몸은 꽃가루처럼 해롭지 않은 물질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히스타민은 재채기와 콧물 그리고 눈 가려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즉 꽃가루 알레르기의 핵심 원인은 면역계의 과민 반응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단순히 꽃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꽃가루가 공기 중에 떠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이 꽃가루와 결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대기오염이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재채기입니다. 특히 연속적으로 여러 번 재채기가 나오는 경우 꽃가루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맑은 콧물이 계속 흐르는 증상입니다. 감기와 달리 꽃가루 알레르기의 콧물은 끈적하지 않고 물처럼 맑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코막힘입니다. 코막힘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눈 가려움입니다. 눈이 가렵고 충혈되며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 꽃가루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목 가려움입니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간질거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로 인해 학습 능력과 업무 집중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감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기와 꽃가루 알레르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는 꽃가루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증상이 지속됩니다. 감기에는 발열과 근육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꽃가루 알레르기에서는 발열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감기는 전염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단순한 코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지까지 영향을 받으면 기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천식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꽃가루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에는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KF94 마스크는 꽃가루 차단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문을 오래 열어두면 꽃가루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는 꽃가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꽃가루는 옷과 머리카락에 쉽게 붙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도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외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수분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귤과 키위 그리고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은 좋은 선택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면역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거트와 김치는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 관리만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하여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코 스프레이 형태의 스테로이드 약물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코막힘이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눈 충혈이 심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진료가 필요합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천식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방치하면 만성 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만성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천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